우리가 하마터면 오늘도 재판정 못 갈 뻔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그러니까 내일이니 망정이지 오늘이었으면 우리가 또 재판정 주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재판정을 이렇게 진행하게 해준 검찰에게 일단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영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박 전 대통령 결국은 심사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네, 그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어제 표명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언론에 얼굴 비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심사 참석 안 할 거다. 안 해도 된다면서요. 예, 그건 이제 피의자의 권리니까 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소명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죠. 결정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그 어떤 판사가 심사를 할지는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 전담 판사님이 3분 계신데 예. 전산회에서 자동으로 이제 선정되는 추첨이에요, 그러면? 추첨은 아니겠죠. 추첨은 아니지만 뭐 일종의 자동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전산으로 결정했는데 맞지 못할 담당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다른 판사가 맡게 조정을 되는 하고. 상황이죠. 배당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원래 이제 요일별로 보통 정해져요. 그 판사님들이 하시는 그것이.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새로 오신 그 강부영 판사님이 맡게 되신 걸로. 강부영 판사. 이분은 네네. 벌써 스타가 되셨어요. 뭐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며칠째 오르내릴 정도인데. 되게 또 외모도 애떼시고. 어떤 분이에요? 이 판사는?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시고 고대 나오셨고 43세시죠 지금. 43세. 네, 32기시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인천에 계셨었고요. 그 우리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번에 사건 맡았던 거 있어요. 박유천 그 관련된 무고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가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고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무고녀였죠 말하자면은 그 분이. 아닌데. 그 사건 아니죠. 그 사건 아니죠. 박유천 사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준욱 사건이었죠. 맞아.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서 정리하시고 두 분이 어쨌든 간에 박유천 사건의 그 무고녀 두 번째 무고녀에 대해서 그 영장을 청구했었었는데 기각했었습니다. 이 판사님께서.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시인이 이제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추행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행위했다는 것으로.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그 사건에서는 또 구속을 시키셨죠. 근데 국정농단 사건 자체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발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신속하게 그 영장 실질 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일치를 지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시간을 3일이나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 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이게 관련 기록이 너무 방대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람 있기 부르기 때문에 전에 피의자 부르기 전에 미리 그렇죠. 일단 검토해놓고 이제 뭘 물어볼지를 정해야 되니까 그 사전 준비 작업이 법원에서도 판사도 필요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신문 즉 법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또 검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어볼 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물어본 후에도 신문 절차를 마친 후에도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방대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조사 다 한 다음에 어디 대기하십시오 하고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막 회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의는 아니고요. 회의는 아니에요. 유치해 놓은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고독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하는 겁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이 꽤 걸리지 않고 결과가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내지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뭐요? 판사님들이 고심의 흔적을 알리기 위해서 문 걸어놓고 좀 주무시다가 발표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그렇지 않겠죠. 이번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고 정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강부영 판사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3가지 혐의입니다.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13가지 혐의가 다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형은 얼마나 돼요? 예상하기로? 이게 기본적으로 그 한 명에게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가 뇌물수수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10년 혹은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유기징역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를. 더해요. 네, 그런데 무기징역은 뭐 가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기징역이니까. 만약에 유기징역형을 판사님이 선택을 하신다면 현재 유기징역형이 30년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상한선이 30년인데 15년을 더 더해서 45년까지 가능한 거죠. 아, 가장 중한 죄에다가 그렇죠.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 근데 그게 13개라고 해서 13개 다 더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하한이 원래 1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10년에서 원래는 45년까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2분의 1 감경을 해줘요. 그게 장량 감경이라고 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초범이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5년에서 45년 사이에서 이제 형량이 결정돼야죠. 5년일 수도 있고. 네, 게다가 이제 만약에 뇌물이 인정이 되게 되면 재산이 또 몰수가 되거나 추징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습니까?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판사가. 그 이제 판사가 무엇을 선택하냐인데 양형 그 기준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는 무기징역 선택은 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요. 폭이 넓네요. 5년에서 45년. 알겠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에 가중했을 때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최장은 50년까지로 가는 건 하죠. 그래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내일의 영장실질심사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속될 겁니다. 구속된다. 네. 박근혜 구속된다. 된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구속됐으면 하는 희망 사항들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거예요. 탄핵 때도 우리가 8대0 봐서 알잖아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헌법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시각에서 도주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의 중대성, 그 다음에 공범들 구속과 형평성 뭐 이런 이 법적인 이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구속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을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사건은 100% 불구속해야 돼요. 아, 대한민국 구속이 없는 나라. 구속이 없는 나라. 범죄자의 천국인 나라. 누구나 천국인 나라.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자. 범죄를 저지르도 불구속 재판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인권. 야,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거다.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지금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더라고요. 그 절차는 어떤 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판사가 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를. 그렇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하려면 판사 앞으로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판사님한테 가서 열심히 변명하고 해명할게요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가기 싫어. 나 안 갈래. 그럼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해도 일단 나는 안 갈래. 내가 누군데 거길 가. 그렇지. 내가 나 뭐야. 나 전직이 뭐야.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어디다 대고. 니들이 감히 영장을 청구해. 판사가 이리 와. 판사 네가 와. 판사 네가 와서 신문. 이런 식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면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보면 검찰이 이 구인영장을 가지고 가서 잡아옵니다. 똑똑 띵동 나오세요. 가시죠. 가시죠. You are under 구류. You are under arrest. You are under arrest. 넌 체포됐어. You have the right to silence. You have the right to hire a lawyer.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아니 근데 right가 R이 아니라 L 같아요. Right. You are right. 영어가 가볍습니다. 근데 안 가겠다.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딱 이게 근육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그게 구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강제 구인입니다. 강제로 구인입니다. 강제로 구인을. 판사 앞에 정확히 딱 데리고 가서 판사님 데리고 왔습니다. 신문해 주십시오. 판사 알았어. 잠시 103호 법정에 데리고 가 있어. 내가 103호 법정으로 갈게. 그런 거군요. 만약에 강제 구인을 거부할 명분이나 이런 거가 있나요? 뭐 좀 아파요.
힘들어요. 뭐 이런 그런 건 없습니까?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뭐 곧 죽어간다 이러면 네. 뭐 아주 응급 상황이다 이러면 구인 불능 상황이겠지만 네네. 뭐 웬만큼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감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몸살 안 됩니다. 몸살. 대상포진 안 됩니다. 머릿속에 하얗다 안 됩니다. 뭐 기억이 안 나요.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 안 됩니다. 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나와서 소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검찰이 많이 봐준 겁니다. 검찰이. 원래대로 하면 어제 청구했고 어제 저녁에 구인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실은 어젯밤에 가서 구인을 해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 보통 어제 구인을 해온 즉시 또는 이제 법원에 재판 시간이나 있으니까 오늘 오전 9시나 10시에 신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상호간에 이제 어느 정도 신사 협정을 맺고 이제 검찰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유 변호사님 우리가 조금 답변을 할 시간을 조금 양해를 받을 테니까 언제 나오실랍니까? 그러면 우리 그러면 30일 날 나갈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꼭 영장 가지고 30일 날 집으로 안 가도 되죠? 자택으로 안 가도 되죠? 네, 저희가 알아서 30일까지 검찰청으로 할게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신사 입장을. 그렇군요.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겠죠? 출석을 이제 보통 해야 되는 거죠. 30분 전에 한 뭐 9시 반쯤 이제 출석을 해서 그 신문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매우 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10시간씩 했을걸요. 일단 검사들이 조서 우리 작성할 때처럼 판사 앞에서 이제 피고인한테 물어보죠. 피고인, 최순실이하고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한테 야, 하드디스크 부수라고 네가 알아서 조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대포폰 썼습니까? 안 했는데요. 나 답변 못하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안 했는데요 하면 맨날 관저 근처에서 발신자가 나오는데요. 이영선이는 저기 부천에서 개통에다 가깝게 갖다 줬다는데요. 왜 말이 뭐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쭉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이 끝나면 변호사들이 이제 또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대포폰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거 쓰라 그래가지고 영선이가 갖고 와서 저기 순실이 언니랑은 그래도 이거 요 폰이 훨씬 버튼감도 좋으니까 요 폰으로 전화 한 번씩 해보시죠 해서 어쩌다 한두 통 하신 거죠. 거기서 무슨 범죄 모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일부의 대통령이 무슨 범죄 모의 하시니까 그런 거 없으셨죠? 삼성도 지들이 알아서 승마 진흥 차원에서 거기 지원을 한 것이 각각에서 무슨 한마디로 하셨습니까? 각각의 성품이 인품이 그러실 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이 신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와 결혼했다. 국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그런 사적 이익을 줄 리가 없습니다. 10원 한 장 챙긴 게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 누가 돈 10원 한 장 가져왔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해외 순방할 때마다 옷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저 우리 집으로 올 때 코트 한 벌 갖고 온 거 못 보셨습니까? 변변한 코트 한 벌이 없어서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상황을 보고도 저렇게 검찰이 왜곡해서 조서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길게 오가고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 참 우리가 저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저렇게 법정에까지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딱 검사가 이제 뭐라고 논고를 하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딱 해가지고 우리 각각께서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다. 단 하나의 사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소한 중소기업까지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챙겨서 납품까지 다 알아서 좀 챙겨줘야겠다. 그리고 KT 같은데 민간회사 됐지만 그래도 과거에 국영회사 했으니까 잘 되라고 우리가 좋은 인재 추천 잘 해줬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구치소로 갔죠. 정상적으로 하면
구치소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근데 요거는 정확히는 판사가 구금 이제 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인치 장소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서울구치소 하면 서울구치소 가야 됩니다. 안양구치소 하면 안양구치소로 가야 되고 남부구치소 하면 남부구치소로 가야 되고 검찰청에 메토검사실 하면 딱 고리가 있어야 되고 판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 99.9999가 50개쯤 해서 서울구치소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께서도 서울구치소 가서 지난번 이재용 씨하고 똑같은 프로토콜로 그 안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인치 장소 결정이 어디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르면 99.9999%가 다 서울구치소로 인치가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디로 인치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변칙을 쓸지, 봐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판단하는 게 이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어볼 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물어본 후에도 신문 절차를 마친 후에도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방대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조사 다 한 다음에 어디 대기하십시오 하고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막 회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의는 아니고요. 회의는 아니에요. 유치해 놓은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고독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하는 겁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이 꽤 걸리지 않고 결과가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내지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뭐요? 판사님들이 고심의 흔적을 알리기 위해서 문 걸어놓고 좀 주무시다가 발표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고 정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강부영 판사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3가지 혐의입니다.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13가지 혐의가 다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형은 얼마나 돼요? 예상하기로? 이게 기본적으로 그 한 명에게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 우리가 하마터면 오늘도 재판정 못 갈 뻔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그러니까 내일이니 망정이지 오늘이었으면 우리가 또 재판정 주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재판정을 이렇게 진행하게 해준 검찰에게 일단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영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박 전 대통령 결국은 심사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네, 그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어제 표명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제 언론에 얼굴 비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심사 참석 안 할 거다.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건 이제 피의자의 권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소명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 어떤 판사가 심사를 할지는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 전담 판사님이 3분 계신데 전산회에서 자동으로 이제 선정되는 추첨이에요. 그러면 추첨은 아니겠죠. 추첨은 아니지만 일종의 자동으로 이제 결정까지 가중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가 뇌물수수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10년 혹은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유기징역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를. 더해요. 그런데 무기징역은 뭐 가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기징역이니까. 만약에 유기징역형을 판사님이 선택을 하신다면 현재 유기징역형이 30년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상한선이 30년인데 15년을 더 더해서 45년까지 가능한 거죠. 가장 중한 죄에다가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 근데 그게 13개라고 해서 13개 다 더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하한이 원래 1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10년에서 원래는 45년까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2분의 1 감경을 해줘. 그게 장량 감경이라고 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초범이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5년에서 45년 사이에서 이제 형량이 결정돼야죠. 5년일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만약에 뇌물이 인정이 되게 되면 재산이 또 몰수가 되거나 추징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습니까?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판사가. 그 이제 판사가 무엇을 선택하냐인데 양형 그 기준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는 무기징역 선택은 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요. 폭이 넓네요. 5년에서 45년. 알겠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에 가중했을 때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최장은 50년까지로. 아니면은 어떤 시인이 이제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추행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행위했다는 것으로.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그 사건에서는 또 구속을 시키셨죠. 예, 근데 예. 국정농단 사건 자체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발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 신속하게 그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일치를 지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번에 시간을 3일이나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 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법원에서 이게 관련 기록이 너무 방대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람 있기 부르기 때문에 전에 피의자 부르기 전에 미리 그렇죠. 일단 검토해놓고 이제 뭘 물어볼지를 정해야 되니까 예. 그 사전 준비 작업이 법원에서도 판사도 필요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신문 즉 법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또 검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전산으로 결정했는데 맞지 못할 담당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다른 판사가 맡게 조정을 되는 하고. 상황이죠. 배당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원래 이제 요일별로 보통 정해져요. 그 판사님들이 하시는 그것이.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새로 오신 그 강부영 판사님이 맡게 되신 걸로. 강부영 판사. 이분은 네네. 벌써 스타가 되셨어요. 뭐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며칠째 오르내릴 정도인데. 되게 또 외모도 애떼시고. 어떤 분이에요? 이 판사는?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시고 고대 나오셨고 43세시죠 지금. 43세. 네, 32기시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인천에 계셨었고요. 그 우리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번에 사건 맡았던 거 있어요. 박유천 그 관련된 무고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가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고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무고녀죠 말하자면은 그 분이. 아닌데. 그 사건 아니죠. 그 사건 아니죠. 박유천 사건 아니었어요? 아니. 이진욱 사건이요. 맞아. 죄송합니다. 요거 나가서 정리하시고 두 분이 어쨌든 간에 박유천 사건의 그 무고녀 두 번째 무고녀에 대해서 그 영장을 청구했었었는데 기각했었습니다. 이 판사님께서.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